안녕하세요. 지니맘미TV의 지니맘입니다. 오늘도 모유수유나 육아에 관련된 엄마들의 고민을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엄마들의 고민 상담소. 예. 네, 오늘은 모유수유를 끊고 분유가 아닌 대체 분유로 건강히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세 남자아이를 키우는 시윤이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전에는 질문을 받았는데 오늘은 잘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받을까 질문을 드려볼게요. 분유를 먹이시다가 곡물류를 바꾸셨어요. 그 곡물류가 뭔가요? 곡물류는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냥 기본적인 곡물들 있잖아요. 뭐 팥이라든지 예. 뭐 기장, 뭐 녹두 이런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곡물, 잡곡 같은 거를 예. 이제 씻어서 불려 두었다가 예. 이제 한 12시간 정도 불려뒀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보온통에 넣어서 보온을 해서 이제 그게 불어나면서 이제 물하고 같이 이게 희석되면서 이제 곡물류가 되는 거죠. 뭐 특별한 방법은 따로 없고 그런 식으로 이제 며칠 정도 놔둬야지 그 곡물류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거의 3일, 72시간? 3일 정도? 네. 보온으로만? 네, 보온으로만. 취사가 아닌, 밥 근데 하듯이 이게 취사가 아닌. 모유수유를 이제 끊고 분유를 가다가 왜 곡물류로 가게 된 경위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원래 이제 분유하다가 돌쯤 오면 이제 대부분 흰 우유로 갈아타는데 이제 그렇죠. 저희 시윤이는 어릴 때부터 분유갈이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돌 되면 이제 엄마가 편해지기 위해서 흰 우유로 뭐 아이들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 또 이제 흰 우유로 갈아타는데 또 처음에는 잘 먹었어요, 흰 우유를. 근데 한 3, 4일 지나고부터는 아이가 낮잠 자고 일어나서 토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분수토처럼 탁 내뱉길래. 근데 또 보니까 우유가 제대로 소화가 안 돼서 이렇게 뭉글뭉글하게 치즈처럼 네.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불편했겠나 보다. 네, 그래서 자꾸 계속 또, 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도 네, 다음 날도 그냥 컨디션 때문이겠거니 하고 또 먹였는데 또 다음 날도 토를 하길래 우유가 안 맞는 아이구나 싶어서 이제 대체 식품을 찾다가 뭐 요즘엔 또 이렇게 비건 식품도 많으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뭐 라이스 밀크도 있고 맞아요. 아몬드 밀크도 있고 되게 많은데 또 이게 또 제가 지니맘 덕분에 또 알게 된 게 지니맘께서 웬만하면 아이들은 이렇게 가공된 식품은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이걸 만들게 됐죠. 그 이후로는 뭐 토한 일이거나 설사하는 일은 없었나요? 네, 없었어요. 다행히 또 처음에는 좀 애가 이제 이런 가공식품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처음에는 50ml도 겨우 먹였어요. 조금만 이렇게 먹이다가 이제 조금 달게 해주라고 하셔가지고 조금 달게 해주니까 이제 먹다가 서서히 당도도 줄이고 이제는 거의 뭐 단 거 없이 그냥 먹는데 지금은 거의 뭐 한 아침에 항상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곡물류거든요. 거의 한 200ml 아침에 딱 먹고 2살인데 지금까지. 네, 지금 한 10개월 됐어요. 먹은지. 네. 찾으니까 이제 가끔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자꾸 찾으니까 안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모유를 또 많이 못 먹인 엄마의 죄로서 이거라도 해야 되지 싶어가지고. 이제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또 이유식을 또 우리 시윤이가 중간에 바꾼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식이 또 처음에는 고기 위주의 이유식이었다가 네네. 채식 위주의, 그러니까 채식만 하는 건 아니고 채식 위주의 이유식을 바꿨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세요. 시윤이가 어떤 과정의 변화가 있었을 텐데 성품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 네, 시윤이가 건강은 했었어요. 뭐 특별히 감기도 잘 안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저희 친정 어머니가 집에 오시더니 시윤이가 그때 이제 돌 전이었으니까 기어 다닐 때였어요. 막 애가 너무 기는 애인데 무슨 달리는 애처럼 너무 쌩하니 지나가더래요. 엄마 뒤를 사사사삭 지나가고. 근데 그리고 애가 잘 시간인데 막 이렇게 이불 위에서 이렇게 허우적댄다 그래야 되나? 펄떡펄떡 이렇게 뛰는 거예요. 걷는 애도 아닌데.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라셔가지고 아니 얘는
이 밤에 이렇게 힘이 좋냐고 하신 거예요. 엄마가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글쎄 그랬거든. 그래서 저는 그땐 이유를 잘 몰랐죠. 그래서 근데 지니맘님 만나고 아이들이 이제 육류를 많이 먹으면 특히 걷지도 않는 아이들이 육류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그 에너지를 다 못 써서 힘이 남아 돌고 애들이 좀 난폭해질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다는데 뭐 시윤이가 난폭하진 않았는데 힘이 너무 셌어요. 제가 돌전악인데도 신랑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아빠도 젊은데 그냥 힘드셨다고 들었어요. 되게 힘들어요. 지금도 네. 힘들어 하는데 그래가지고 아 그것 때문인가 해서 제가 진짜 모르니까 첫아이니까 대부분 이제 엄마들은 하루에 무조건 고기가 들어가는 이유식을 먹이거나 뭐 밥을 먹인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책으로 배우고 한 거니까 아 그렇게 먹여야 돼서 우리 애도 잘 크려면 고기 먹어야지. 그러면 오늘은 뭐 소고기면 내일은 닭고기 항상 고기가 있어서 네, 어떤 날은 진짜 삼시세끼 고기가 들어간 적도 있어. 닭고기, 돼지고기 뭐. 그런데 엄마도 이유식을 주로 네. 그렇게 많이들 하세요, 진짜. 그렇게 딱 듣고 나니까 아 시윤이가 그렇게 힘이 넘쳤던 게 이게 육류 때문이고 애기가 그냥 기어다니고 가만히 앉아서 뭐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는데 너무 제가 에너지를 너무 쏟아 넣은 거예요, 시윤이한테. 그래서 아 줄여야겠다 싶어서 이제 육류는 거진 빼고 진짜 야채 위주 그런 걸로만 이제 이유식하고 이제 돌쯤 됐을 때 시윤이가 바로 밥으로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반찬도 웬만하면 고기를 안 넣었고 근데 시윤이 또 고기를 썩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이유식 먹일 때도 항상 이렇게 갈아있는 고기가 입에 걸리적거리면 아기 때부터 이렇게 빼더라고요. 그렇게 갈라내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 좋아하나 보다 싶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저는 제 손으로 밥 해줄 때는 고기가 거의 없어요. 제가 이렇게 먹여도 되나 싶을 정도로 또래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어떨 때는 가끔씩 보는 분들은 크다 그래요. 네. 제가 봐도 조금 큰 것 네. 같아요. 컸다가 또 약간 우유 먹는 애들에 비해 좀 밀렸다가 또 컸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잔병치레 없이 잘 네네 계시는 거 뭐 보면은 먹는 걸로는 뭐 특별히네. 예. 잔병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곡물류도 그렇고 이유식도 그렇고 그 채식에서 이 가질 수 있는 그 부족한 부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곡물을 저희가 많이 권해드리면서 철분이나 그런 게 저희가 원하는 고기에 대체되는 영양소들이 잡곡이 워낙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우려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걱정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영양분들을 섭취하는 게 가능해요. 아까 곡물류 또 잡곡밥을 또 먹이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흰쌀밥만 먹이는 경우는 철분 부족이나 빈혈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밖에 나가면은 저희 식단이 거의 다 아이들은 채식 위주가 아닌 고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집에서만큼은 맞아요. 엄마 손으로 하는 그 이유식이나 또 식사는 채식 위주의 그러니까 고기가 아예 없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엄마가 하는 식단 안에서는 채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식단을 선택하는 게 아이들한테 성품으로도 제가 시윤이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성품이 많이 안정되어 있는 걸 제가 봐요. 맞아요. 할머니도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네. 그렇죠. 고기 딱 끊고 며칠 지나서 엄마가 시윤이를 봤는데 고기 때문이었구나라고 엄마가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많은 같이 또래 엄마들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은 훨씬 키우기 수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사실 힘든데 정말 이렇게 하이퍼돼 있고 ADHD 아이들 여러 아이들 증상이 엄마가 다루기 힘든 부분들 보면은 채식으로 전환하면서부터 아이들 성품이 많이 바뀐 걸 진짜 고백을 하세요. 소아과나 뭐 그 어르신들 산부인과 어르신 그 의사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걱정이 많은데 실제로 감당하는 엄마로서는 풀만 먹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실제로 고기까지 먹게 되면은 아이들 감당하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소리 지르는 아이들 사실 별로 없을 정도로 저희 그 모임에는 아이들이 성품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모유를 많이 안 한 입장이라서 모유 수유에 대한 궁금증이 많기는 한데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혹시 모유를 먹이면 분유 먹이는 아이보다 면역력이 좋다는 걸 이제 대부분 알고 있는데 정말 사실이 그랬는지 아이를 키우시면서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희 아이들을 놓고 보면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모유수유와 아이들 건강에 대해서 나눴던 엄마들의 처음 시발점이 그런 거였어요. 저희 아이들을 보고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희 아이들이 주변 분들이 보셨을 때 그 정신세계는 잘 모르겠는데 외적으로 건강해 보였다는 이유만으로도 되게 일단 모유수유 오래 해서 아이들이 그런 부분도 있고 되게 저희 식습관 그런 것도 함께 나누고 싶다고 시작해서 했는데 모유수유는 일단 다른 것보다 아이가 아팠을 때 가장 큰 그 건강에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아이가 아프면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먹어도 그 음식 거부 반응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때 먹을 수 있는 게 모유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유를 먹는 아이들은 밥 먹지 않고 분유를 먹어도 사실 토하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곡물류는 괜찮은데 분유가 이렇게 몸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모유는 사실 아팠을 때 모유만 먹어도 3박 4일 지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엄마가 또 안아주는 이 체온도 아이들의 면역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점 물리고 안아주고 하면서 이 아이들이 병 낫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그러니까 열이 나도 똑같이 아파도 하루 이틀 안에 열이 거의 떨어지고요. 네. 또 그때마다 제가 약젖을 만드는 법을 엄마들한테 가르쳐드려요. 그냥 젖이 아니고 아이가 아플 때 만드는 약젖을 먹고 또는 아이들이 빨리 열에서 또는 아픈 뭐 기침이나 여러 가지 증상이 가래 이런 거에서 빨리 낫는 거를 보면은 일단 모유가 너무 직결적인 엄마의 영양 상태와 아이의 영양 상태가 직결되기 때문에 면역력은 당연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한 2002년도 애는 6.5%까지 모유수율이 떨어졌다고 해요. 2002년도면 저희 첫 애가 03년생인데 2003년도에는 저희 그 관청에서 보건소에서 얘기한 바로는 0.1%라고 들었거든요. 모유 완수율이. 근데 그 뒤로 모유수의 장점이 막 부각되면서 모유수율 증가세로 이제 돌아서고 2012년도에는 한 36%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모유수유는 비만 예방하고 유방암에 걸릴 확률을 아주 줄이는 산모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아기의 면역력까지 아까 질문하셨던 그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또한 네. 아토피, 알레르기 질환 같은 경우를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또 모유를 먹은 아이가 커서 공부도 잘한다는 실제로 한 IQ 10 정도가 차이 난다고 해요. 근데 그 10 정도가 제가 꼭 모유만 갖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 들었을 때 제가 오래 먹이다 보니 아이들이 분유통을 잡고 먹는 아이보다 엄마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의 움직임이 운동성이 정말 커요. 지금 저희 딸이 막내가 3살인데 걔 그 3살이 젖을 먹으면서 점프하면서 젖을 먹어요. 상상을 못하는데 저희 이제 다른 아이들은 봤기 때문에 엄마 저도 그랬어요라고 하는데 실제 한 3살 정도 되면 젖을 먹으면서 발을 구르면서 젖을 먹어요. 이게 어떤 자세인가 다들 궁금하실 텐데 그리고 한쪽 젖을 먹고 나머지 젖을 먹고 한 5번 왔다 갔다 하면 젖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몸을 구르고 어릴 때 운동신경이 발달될 때 뇌신경도 같이 발달되거든요. 그래서 단지 모유의 영양 상태뿐만 아니고 또한 아이의 운동성까지 결합되어서 모유수유와 일반 다른 대체식품과 IQ 차이가 10 정도 난다 그러면은 정말 큰 차이기 때문에 그 면역뿐만 아니라 아이의 뇌 상태에 따라서도 분유를 선택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또한 저희 아이가 5아이가 키우면서 크게 다치거나 뭐 입원을 하거나 팔다리가 빠지거나 부러지고 하는 외상의 그 정도의 큰 일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팔다리에 그 빠지거나 부러진 얘기를 하면은 일단 그 저희가 보이는 외상이 실제로 그 뼈의 상태가 영양 상태랑 직결돼요. 그러니까 팔이 빠진다는 건 연골이 약한 상태고, 팔이 부러진다는 건 이 뼈가 약한 상태인데 이 뼈나 연골이나 다 함께 그 우리가 말한 영양 상태에 집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면으로 이제 팔이 빠지거나 부러진 아이들 보면 실제로 영양이 불균형이 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시온이 아직 팔 빠지거나 부러진 적이 없어요. 아직 없죠. 네. 굉장히 잘 키우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주변 엄마들한테도 얘기를 하지만 그거와 직결된다. 그러니까 꼭 확인하실 때
이미 부러졌거나 팔이 빠졌다면은 아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쫀쫀한 근육의 쫀쫀함이나 또 칼슘 정도나 철분 정도가 부족한 상태를 뼈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아이는 밖으로 보여준 여러 가지 면을 관찰해보면 쉽게 화도 내고 짜증도 심하고 때로는 깊은 잠도 못 자고 늦게까지 잠을 못 자는 수면 장애도 앓고 신체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면역력은 저희가 딱히 비타민 C, A, 뭐 D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종합적인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모유수유는 면역력과 직결되어 있는데 특히 엄마의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아무거나 먹으면서 젖을 먹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선별된 음식을 먹고 나쁜 음식을 덜 먹고 아이에게 젖을 주고 아이는 건강하게 되는데 특히 엄마의 건강은 더 엄마의 건강한 면역력이 올라간다는 거. 그렇죠.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건 모든 엄마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너무 바쁜 일상으로 인해 또는 모유가 제대로 돌지 않아 모유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엄마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쉬운 마음과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아이를 위한 선택은 무엇을 먹이는가도 중요하지만 엄마의 따뜻한 사랑과 안정감 있는 엄마의 마음 상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이가 잘 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자신감 있는 엄마가 되시길 바래요. 세상의 모든 엄마들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셨어요.